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PD입니다. 1월 20일이 내년 1월 20일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 취임식이죠. 이날만을 기다린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정치 상황,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된 상황이라 한시가 지금 급합니다. 트럼프가 빨리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바로 뭐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앞으로 2달 정도를 잘 버텨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버티는 전략은 지금 나타나 있죠. 일단 시간 끌기입니다. 시간을 끌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이 뭐 칼자루를 쥐고 막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런 어떤 명령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명령을 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비선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 조직 자체가 지금 경찰 조직 자체가 다 붕괴됐습니다. 순회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대통령의 명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부정선거 이슈 하나가 이제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하나의 관건인데, 우리가 처음에 기대하기로는 대통령이 이제 최선도에서 이 이슈를 갖고 전쟁을 해주기를 이제 기대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기대, 희망 고문에 가깝고요. 국민들이 해야 돼요. 국민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은 드러내는 그걸로 그냥 좋겠다. 그것만으로 나라를 구했다. 구국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엄을 선포한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이제 믿어주고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글쎄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에, 사실은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 이런 게 있는데요. 제일 우선에서 이제 대통령을 도와야 되는 이제 정치 조직, 정치 세력이라면 국민의힘이 되겠죠. 근데 국민의힘은 여러분이 지금 보듯이 말이죠. 한심 그 자체입니다. 한심 그 자체. 국민의힘은 지금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요. 마음이 딴 데. 대통령을 구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1순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당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해 나갈 것인가? 비대위원장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 내각제는 가능성이 있는가? 조기 대선이 열리면은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조기 대선 후보로 세워야 되는가? 한동훈은 살아있나 죽었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그리고 거론되는 인사들도 지금 홍준표, 놀랍다 홍준표 요즘 지지율이 막 올라오네. 오세훈은 만만치는 않지만 에, 기대 미치다. 뭐 이런 어떤 평가도 있고. 한동훈은 지금 많이 추락했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호시탐탐 혹은 어떤 나름대로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고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그 국민의힘에서는 주류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국회의장 우원식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에 동의를 했잖아요.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건 대통령을 배제한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덕수 총리를 이제 중심으로 한 그 이제 정부, 그리고 이쪽은 이제 국민의힘 새로운 비대위가 뜨겠죠. 비대위. 저쪽은 이재명. 이들이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실질적인 권력 기구가 거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우리는 부정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알아놔야 됩니다. 지금은 권력이 제가 볼 때는 국회로 갔어요. 현재 대한민국 권력은 국회입니다. 평상시에도 권력은 국회가 더 강했을지 몰라요. 87년 헌법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의 손발을 다 잘라놨잖아요. 딱 하나 남아있는 게 계엄령이었는데, 그 계엄령도 이제 보니까 국회가 해제하라 그러면 바로 해제해야 되는 사실 힘없는 계엄령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이 크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그 과반 이상 다수당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의 대통령은 정말 허약한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87 헌법은요, 국회 권력을 너무도 강하게 해놨어요. 아무도 견제를 못합니다. 국회는. 국회 견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없어요.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습니다. 오직 총선밖에 없어요. 그 4년마다 이제 한 번씩 심판하는 거 외에는 국회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국회 권력이 이렇게 그냥 괴물처럼 거대하다라는 것을 그동안은 잘 몰랐던 거죠, 우리가. 이재명이 이제 저렇게
에, 저는 어떤 막가빠 행동, 난리 발광하는 것을 보면서 와, 국회가 저 정도였구나. 탄핵 못할 대상이 없어요. 대통령부터 뭐 장차관들까지 전부 그냥 한 방에 조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만 3분의 2라고 하는 요건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나머지는 전부 가반이면 되거든요. 151석이면 전부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뭐 대법원장도 날릴 수 있고 헌법재판소장도 날릴 수 있고 대법관 뭐 거침없이 그냥 때릴 수가 있습니다. 검사도 탄핵할 수 있고 검찰총장도 탄핵할 수 있고 뭐 장차관 뭐 한 방에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대한민국이 헌법 체제상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합니다만 저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회 중심일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미국도 권력이 의회 보면 대통령보다도 의회가 더 세다 그래요. 미국도. 미국이 사실 대통령 중심제 아닙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여소야대인 경우에는 미국도 대통령 힘이 약해져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이번에 여소야대가 아닙니다. 상하 양원 다 쥐었다니까요. 그야말로 막강한 대통령이 지금 탄생한 겁니다. 지난번 1기 때 트럼프는요 반쪽이었어요. 약간은 상하 양원 중에 하나만 잡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 쥐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거침없는 트럼프 행보가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지금 쥐고 있는 저 국회 권력, 이 트럼프하고 이빨이 맞겠습니까? 저는 입장이 맞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 지지하는 개딸들은 트럼프하고 이재명은 서로 닮은 꼴이다. 환상의 조합이다 떠들고 있는데 그 조합이라고 하는 게 그 스타일이나 뭐 어떤 그런 개성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노선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하고 저 트럼프하고는 노선 자체가 다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막강한 변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두 사람은 접점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적대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재명은 트럼프가 되는 것을 아마 재앙으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절대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이 아닐 겁니다. 이제 그런 것.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국회 권력,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제대로 유효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직접 뭐 저들을 심판하면 좋은데 그 방식이라는 것도 너무도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떠들어도 뭐 반응 안 하면 그걸로 끝이고요. 언론에서 보도 안 하면 뭐 그걸로 묻힙니다, 그냥.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소위 이제 이렇게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보통은 대통령을 이제 떠올리지만 지금은 국회 권력이 너무도 거대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대통령 계엄과 내란 선동 그리고 탄핵으로 이어지는 탄핵 소추로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대한민국 현재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하면은 결국 미국 대통령이 되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 트럼프는 지난번 1기 때 트럼프가 아닙니다. 그때는 힘이 약간 약했어요.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슈퍼 파워를 갖고 지금 그인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와, 정말 엄청난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윤 대통령은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이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된다. 지금 야권의 전략은요. 헌재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기본이고 헌재가 판결 내리기 전에라도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항복 선언 같은 걸 지금 말하는 거죠. 백기투항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건으로 지금이라도 하야하면 살려준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저들이 나중에 이제 이 법정 구속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을 당하지 않게끔 재판을 뭐 이렇게 취하해 준다거나 이런 어떤 생쇼를 할지도 몰라요. 뭐 거기에 넘어갈 대통령은 아니지만 이재명의 머리에서는 충분히 그런 걸 시도해 본 적한 인간이죠. 어쨌거나 지금 모든 사회 이제 분위기 그리고 또 언론의 그 어떤 보도 태도 이런 것을 볼 때는 뭐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을 향한 총 공격이잖아요. 그야말로 융단 폭격이 매일같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 견디지 못합니다.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할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은 항복하지 않잖아요. 대신에 선택한 것이 이제 시간 끌기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을 진짜로 이제 아끼고 그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은요, 대통령님 칭병하면서 들어누우세요.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던데 한 두세 달 정도 들어누우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아픈 사람을 들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할 정도입니다. 원래 이제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 중에는 이런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정말 그
전쟁이 일어난 그 전선의 최선두에 서서 막 저들을 그냥 압도적으로 유린하고 그냥 초토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아마 상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계엄령 자체가 미완성으로 끝났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지만 계엄령의 취지는 다 살아났고요. 그 진위가 지금 국민들에게 일부 국민이지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구국의 어떤 기폭전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정선거입니다. 이거를 살리지 못하면은 대통령의 운명도 사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헌재 재판관들 그들의 판단, 결정에 이제 맡겨야 되는 거죠. 지금 저들은요 정형식 그 재판관, 주심 재판관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뭐 윤 대통령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고려한 끝에 정략적으로 이제 임명했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래서 지금 6명 그 체제로 가게 되면 그 사람 한 명만큼은 대통령에게 기각을 혹은 각하 같은 이런 것을 아마 선물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저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 이 사람을 지금 틀고 있더라고요. 인척관계 이런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거론되는 사람이 박선영 현 그 새로 이제 그 국가인권 뭐 거기 이제 위원장 됐잖아요. 이분 그리고 또 그분의 남편 뭐 그리고 제부 관계 뭐 그리고 또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래전에 이제 이런 포석을 갖고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꽂았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때문에 정영식을 아웃시키자, 틀자 뭐 이런 목소리가 지금 터지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또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론화 시켜가지고 9명 구인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이 저들이 노리는 겁니다. 근데 구인 체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우파에서 주장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없다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는 그걸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게 헌법이 문제잖아요.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갖고 만일에 저들이 정말로 그냥 뚝뚝뚝뚝 해가지고 3명을 추천해서 올렸을 때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뭐 그런 대로 이제 그게 이제 무사히 이제 끝나야 되는데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위헌 심판 청구 소송을 또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국민 여론 반응, 우리 언론 반응 이런 것을 또 봐야 되죠. 그때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결정이 모든 게 끝이 아니고 그 후에 또 다른 저들의 반격 카드가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지금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뭐 이런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춰 들으려면 이런 이야기 사실 하면 안 되죠. 무조건 이긴다 이런 이야기 이기고 있습니다. 끝에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저들이 지금 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가야 되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너무 그런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태가 악화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어떤 수단이 있으면 제가 그 수단을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대통령이 지금 어떤 수단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버티는 것 이게 지금 최대의 지금 전략이고 전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버티는 것도 간단치 않은 게 지금 저들이 트랙터를 앞세워 가지고 용산으로 지금 쳐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이죠. 만일에 경찰이 진짜 뚫려 가지고 용산 안문까지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대통령이 받는 압박감 엄청날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은. 설령 그들이 대통령실 안으로 쳐들어가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그런 상황 자체가 지금 빚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좌우지간 말이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저들은 2달도 길다 하더라고요. 한 달 안에 끝낸다 그러네요. 한 달 안에. 그래서 25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달 아니면 1월 25일쯤 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취임할 그 무렵 그전에 혹은 끝내겠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그냥 막가파들입니다. 보통의 상식적 판단으로 저들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은 시간과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도 지금 시간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이 버티기 위해서 이기느냐 이런 게임일 수도 있어요. 이재명은 지금 2심 선고 앞두고 있는 게 2개가 있죠. 새로 또 1심 선고가 하나 터질 게 또 있는데요. 그게 바로 대북 송금권 아닙니까? 이 3개 이제 2심 선고 하나, 2개 1심 선고 하나가요. 내년 상반기에 있습니다.
그때 이전에 대통령이 이제 어떤 큰 어떤 변고가 생기면 안 되죠. 그때까지 이제 버티고 있어야 되고요. 이재명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터지기 전에 윤 대통령을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어떤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어떤 공작을 또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들이 지금 충격적인 생각지도 못한 그런 카드들을 마구 등장시키고 있다. 이번에 트랙터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폭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은요. 그 배후가 충분히 의심되죠. 누가 있는지. 그런 종북 세력, 친중 세력이 총 어떤 결합된 상태로 지금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속에서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은 뭐 좌우지간 심지를 이제 이렇게 꺾지 말고 계속해서 강건한 어떤 기상과 기질로 이 상황을 잘 버텨야 됩니다. 대통령 보고 지금 나서서 공격하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격을 할 수단이 없다니까요. 대통령은 지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모든 조직이 다 와해돼 버렸습니다. 국정원부터 전부 다 군조직, 경찰조직 전부 순애들이 다 이거 됐는데 항복 상태인데 전부 구속되거나 지금 수사받는 상황인데 그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갑자기 그 밑에 부하들 있다 치더라도 그들이 나서서 막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거의 이제 기대 난망이다. 지금은 오로지 버텨야 된다. 그리고 국민 여론을 대통령에게 우호적으로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좌우지간 부정선거 이슈를 이제 드러내야 된다. 그러자면 국민의힘이 여기에 나서서 부정선거를 갖고 싸워주면 제일 좋은데 이들의 관심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들은 진짜 차기 지금 대선까지도 말은 안 해도 지금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대통령과의 관계는 사실상 닭 소보도 타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때문에 대통령은 상당한 고립 상태 속에서 힘겨운 지금 전투를 지금 수행 중에 있다. 버티기도 이거 사실 전술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걸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론 전쟁에서 그나마도 조금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